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플라멩구.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인터컨티넨탈컵 결승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도전합니다. 리그 1에서 랑스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팀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도 여전히 공격 효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전술 변화를 가속화하며 측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는 우스만 덴벨레와 이강인이 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이강인은 중원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 전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고 곤살로 하마스 역시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며 최전방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크라프 하키미는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며 수비 라인 구성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대신 주전 골키퍼 루카스 셰발리에가 부상에서 복귀해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 올 시즌 발롱도르 수상자인 핵심 크랙 덴벨레는 지난 경기 결장 후 복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앙토니오 마르키뉴스와 누누 멘데스가 중심을 맡는 수비는 플라멩구의 예측 불가한 역습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리그에서 안정된 수비 전환과 점유율을 통한 경기 운영으로 장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컵 대회 결승전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경기 집중력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라멩고는 남미 챔피언스리그 격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브라질 세리에어를 연거푸 제패하며 팀 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페 루이스 감독의 지휘 아래 절정의 경기력을 유지 중이며 결승전에서는 수비 조직력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알랑은 발꿈치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페데로는 팔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알랑은 이번 시즌 리그 5도움을 기록한 중원 핵심으로 그의 부재는 공격 전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오 페레이라와 다닐루는 챌린저컵 결승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골키퍼 아우구스트 로시는 최근 무실점 경기를 통해 안정감을 입증했습니다. 브라질 무대 특유의 기술력과 한 박자 빠른 압박 전환은 여전히 위험하며 공격 2선이 돼 아라스카에타와 에데르토는 상대 수비의 간격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일정에서 연속된 강팀전을 치르며 피로 누적이 존재하고 플라멩고는 남미와 중동을 오가는 이동으로 컨디션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전술적 유연성에서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다시 한번 결승 무대에서 선수단의 집중력을 이끌어낸다면 공격 이선의 창의성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플라멩구의 간헐적인 롱볼 전환과 세컨드볼 압박은 경기 초반 균형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원 점유율의 우위와 개인 기량에서 앞선 파리 생제르맹이 플라멩구의 체력적 부담을 틈타 승부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파리 생제르맹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두 번째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브렌트퍼드.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EFL컵 8강전에서도 변함없이 확실한 우위를 점한 채 경기를 준비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도 주전들을 일부 휴식시키며 세컨드라인 자원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 예고 없이 결장했던 제레미 도쿠가 다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존 스톤스 역시 허벅지 근육 문제로 명단 포함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중원에서는 로드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 중이며 마테오 코바치치는 발목뼈 석회화로 오랜 결장이 예상됩니다. 공격진에서는 엘링 홀란이 여전히 핵심으로 나서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며 사비뉴와 오스카르 보브 등 젊은 공격 자원들이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와 유럽 대회에서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과 효율적인 득점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대회에서 최근 여러 차례 정상에 올랐던 기억이 있는 팀답게 선수단 전체의 집중도와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이 브렌트퍼드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체력적 부담은 다소 있으나 폭넓은 스쿼드 뎁스로 인해 경기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퍼드는 키스 앤드루스 감독 체제하에서 이번 대회에 돌풍을 이어오며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초기 라운드에서는 본모스와 아스톤 빌라를 제압했고 이어 그림즈비 타운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공격수 케린 샤데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한 출장 정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또한 아스널 임대생 이스 넬슨이 부상에서 회복 단계에 있으며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조시 다실바, 안토니 밀람, 파비오 카르발료 등 3명의 미드필더가 무릎 부상으로 여전히 전력의 이탈에 있습니다. 이들은 중원 전환 플레이와 세컨드 볼 싸움에 강점을 보였던 자원들이기에 그들의 부재는 브렌트퍼드의 경기력 안정성에 분명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다고 와타라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브렌트퍼드는 리그에서 꾸준한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로 강팀들에게도 간헐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수비 조직력의 흔들림과 실점 관리의 문제를 드러내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에서도 수비 뒷공간 노출이 주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두 팀의 전력 깊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여러 주 전에 부상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빈유와 구브 등 젊은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공격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중원의 부재로 인해 공수 밸런스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면 일찍부터 실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컵 대회 특유의 단기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팀으로 평가받으며 이번 경기 역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공산이 큽니다. 체력적으로는 일정이 다소 빡빡하지만 홈 어드밴티지와 주전 백업 조합의 조화로 여전히 안정된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전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경기 초반 수비 안정 이후 역습 상황에서만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와 교체 자원의 질을 감안하면 맨체스터 시티의 일방적인 주도 속에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세 번째 경기 페이노르트 대 헤이렌베. 페이노르트는 이번 KNDB컵 16강전에서 최근 레그 부진을 만회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아약스를 상대로 한 패배 이후 팀 내부적으로 선수 간 집중력 강화를 주문한 상황이며 특히 셀롭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로테이션이 불가피하지만 홈에서는 반드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열세 부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주장 헤르누트 트라우너는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올 시즌 거의 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 핵심 중 한 명인 토마스 베런 역시 경골 골절로 장기 이탈 중입니다. 이 두 선수의 부재는 페이노르트의 수비 커버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루치아노 발렌테가 등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선 빌드업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세네스테이는 햄스트링 문제로 복귀가 어렵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야코브 모더는 허리 통증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알려져 있어 그를 선발로 투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러한 결장과 회복 여부는 경기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노르트는 홈 경기에서 전진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특히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헤이렌베는 리그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 내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부상자 명단입니다. 레비스만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며 이는 팀의 미드필더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바실리오스 자가리티스가 근육경련 문제에서 회복해 왼쪽 풀백 자리를 다시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지난 리그 경기에서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딜란 벤테와 바첼라프 세이크가 모두 출전 가능하며 링고 메이르벨트도 정상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주요 공격 자원들은 모두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빠른 역습 전개 능력이 원정에서의 희박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헤이렌베는 최근 리그에서 볼 소유율 자체는 낮지만 빠른 측면 침투와 전방 압박을 활용해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뒷공간 대응이 느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페이노르트처럼 개인기 기반 돌파가 강한 팀을 상대로는 상대 수비 라인이 벌어지며 정렬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짧은 휴식 후 경기를 치르는 일정으로 체력 소모가 상당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페이노르트는 유럽 대회 일정 병행으로 누적된 피로감을 안고 있으며 헤이렌베는 리그 일정만 소화 중이라 상대적으로 체력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페이노르트가 한 수위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홈에서의 공격 효율성과 득점 기회 창출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 특정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반면 헤이렌베는 공격 과정에서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반 압박에서 페이노르트의 빠른 패스 전개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후반 체력 열세 구간에서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수비 라인 붕괴로 인한 추가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페예노르트는 전력 차이와 홈 2점을 살려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으며 이후 경기 주도권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존재하나 주머 싸움에서의 압박력과 결정력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페예노르트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네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세비야. 알라베스는 이번 코파 델레이 16강 진출을 노리는 과정에서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하게 됩니다. 에두아르도 쿠데트 감독이 이끄는 알라베스는 이전 라운드에서 포르투갈레테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라리가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접전을 펼치며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교체 투입 직후 득점을 기록한 카를로스 비센테가 맹활약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센테는 2라운드에서도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해 공격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루카스 보이와 루벤 두아르테 역시 최근 꾸준한 출전으로 경기 기여도가 높은 편이지만 베테랑 수비 핵심 또한 란드레스 피체코와 나오엘 테나글리아의 조합이 수비의 안정감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장기 결장 중인 파콘도 가르세스는 여전히 출전이 불가능하며 문서 위조 의혹으로 인해 소속팀 훈련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대회에서 홈에서의 기세를 살려 2017년 이후 오랜만에 준결 승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마티아스 알레이다 감독 체제 아래에서 점차 안정된 경기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까지 공식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으며 지난 오비에도전에서도 4대0 완승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핵심 공격수 이사억 루메로와 측면 자원 백해가 직전 경기의 징계를 모두 마치고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원정에는 부상 이슈가 상당합니다. 세자르 라스필리쿠에타, 아드난 야누자이, 한기 니앙즈, 오리안 밀란, 가브리엘 수아서, 루벤 바르가스가 근육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수비수 키케 살라스 역시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집니다. 마르카오 또한 발 부상으로 4경기 연속 결장 예정입니다. 한데 팀의 핵심이었던 베테랑 수비 자원이 모두 이탈한 상황에서 알메이다 감독은 니콜라스 구델리와 카르도소에게 수비 리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는 과거 알라베스 원정에서 고전한 경험이 많지만 최근 컵 대회에서는 원정에서도 2차례 완승을 거둔 이력이 있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알라베스는 비센테의 돌파와 보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며 세비야는 미드필드에서 아구메와 수가 중앙장악을 시도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 부상자 공백이 전력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비야의 수비 결손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데 능했고 세비야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세비야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비야는 한방에 육습에 기대를 걸 것입니다. 하지만 체력적 부담과 수비 자원의 이탈을 감안하면 세비야의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결국 홈팬들의 응원 속에 알라베스가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으로 보이며 루카스 보예와 비센테의 맹활약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알라베스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다섯 번째 경기 뉴캐슬 대 풀럼.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번 EFL컵 8강전에서 홈에서 풀럼을 상대합니다. 전 시즌 이 대회 우승팀으로서 수성의 부담을 안고 나서는 만큼 에디 하우 감독은 핵심 전력 대부분을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상자 문제가 여전히 큽니다. 수비수 덴번이 리그 라이벌과의 경기 중 늑골 골절과 폐 손상을 입으며 장기 결장 미확정되었고 닉 포프 역시 근육 이상으로 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른쪽 풀백 히어런 트리피어 역시 햄스트링 재발로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스벤 보트만과 공격 옵션 윌리엄 오술라도 여전히 출전이 어렵습니다. 새로 합류한 여한 비사는 리그 경기 2차례를 교체로 소화하며 적응 중인데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조엘린톤의 안정적인 조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파비 반스와 제이콥 머피가 측면에서 활약할 전망입니다. 뉴캐슬은 브래드퍼드 시티와 토트넘을 제압하며 이 대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었으나 리그에서는 최근 경기력 기복이 이어지고 있어 홈 관중 앞에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풀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벌리를 3대2로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이번 컵 대회에서도 일찌감치 브리스톨 시티,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 그리고 위컴을 차례로 제압하며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다만 마르코 실바 감독에게는 전력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핵심 공격수 로드리고, 무니즈와 윙어, 마기언 세진용이 각각 허벅지 부상으로 제외됐고, 수비수 켈빈 바시와 공격 자원 사무엘 추크웨제, 미드필더 얼렉스 이워비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풀럼은 이번 경기에서 스쿼드 깊이가 크게 얇아져 중원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팀 내 최다 득점자 해리 윌슨이 측면 공격의 축으로 중심이 될 예정이며, 라울 히메네스는 리그에서 기록한 3골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압박할 것입니다. 실바 감독은 컵 대회 초반부터 주전급 자원을 꾸준히 기용해왔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업을 대폭 변화시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캐슬은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포백 라인 주축의 연쇄 부상으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풀럼은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득점 효율이 좋아지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결혼이 많아 원정 경기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한 비사의 측면 돌파력은 풀럼 수비진의 협력 수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체력적으로도 뉴캐슬이 홈에서 휴식 일정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한 반면 풀럼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인한 선수 교통과 내부 로테이션 문제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비 불안이 남아있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다양성과 홈 어드밴티지를 앞세운 뉴캐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킴 핸디캡 무